예, 안녕하세요. 예, 신광철입니다. 오늘도 역시 환단국이 원본을 읽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북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체 역사를 꿰뚫어서 볼 때 가장 복잡하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것이 부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 단군으로 표명이 되는 고주선 사회마저도 우리가 신화라고 학교 다닐 때 배워왔기 때문에 더구나 이 북부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부여사를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고주선이 진정한 역사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출발하게 되는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부여입니다. 근데 부여는 의외로 복잡하고 설명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는 것도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북부여기가 환단고기에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으로 북부여기 전체를 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부족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큰 흐름을, 그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여 중에서도 대표적인 국가를 설명하라 하면 결국은 북부여를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쪼개져서 나가오는 부여가 어떻게 출발을 하고 부여가 어떻게 갈라져서 나중에 부여가 다 하나하나 멸망을 하게 되는 것까지 이 환단고기에서는 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니라 굵직한 흐름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여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것은 현재 우리 역사에도 환단고기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분명한 약점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쓰고 있는 환단고기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한국인의 정신은 어디에서 출발했고 진정한 한국인의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극단의 한국인이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명쾌하게, 저 나름대로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먼저 이 환단고기를 지은 저자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환단고기 북부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여기의 저자는 휴애거사라는 분, 휴애거사 범장이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건 형식적인, 거의 뭐 그냥 일반적으로만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본관은 금성이고 초명은 세동, 자는 여명, 호는 보계, 시호는 문충. 태조 이성계가 3번이나 이렇게 두문동에 들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의 우리가 환단국에 나오는 분들, 환단국의 저자분들은 우리가 신비로운 세계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정확하게 막 밝혀진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 나서 3번이나 불렀으나 나오지 않고 은거하면서 결국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을 쓰게 되는 동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천부산 태소함이라는 곳에서 소전거사에게 책을 넘겨받았다고 그러는데 책이 이런 내용입니다. 기서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고지서. 여기 제가 잘못 적었네요. 기고지서입니다. 기고지서. 기이하고 오래된 책을 받았고 그 내용은 환단이라고도 하고 한단이라고도 우리는 뭐 실은 같은 말입니다. 어떤 분은 뭐 한단이라고 막 우기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은 뭐 한단이나 환단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결국 발단 뜻은 똑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진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결은 아주 거기에 진정한 핵심적인 내용만 담겨 있는 걸 갖다가 진결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만 담겨 있는 것을 진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 오래되고 진결인 책을 넘겨서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북부여기를 기술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볼 거는 이 양반이 휴애거사 범장이라는 분이 머무른 데가 거기서 받은 곳이 이름이 뭐냐면 태소암입니다. 태소암. 클태자의 실소입니다. 크게 흰 게 뭐죠? 그게 대한입니다. 한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한은 크다란 뜻도 있지만 밝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가장 밝은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붉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불다와 발다는 같은 뜻입니다. 불다에 오른쪽으로 가면, 아가 오른쪽으로 가면 발다가 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불다가 되는 겁니다. 우로 돌리면, 아를 돌리면 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부여기를 지으신 분이 휴회거사 범장이신데, 그분이 머물렀던 곳, 그리고 거기서 기이하고 오래된 책을 넘겨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소의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이 머물러서 그 암자에서 받았던 것이 태소암입니다. 태소가 뭐죠? 클 태자에 실소자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희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동이족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늘 한결같은 겁니다. 화나다는 뜻입니다. 환국도 화나다고, 단국도 화나다고, 한국도 화나다는 뜻입니다. 조선이란 뜻도 결국은 화나다는 뜻을 크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화나면, 화내지려고 하면 태양이 떠야 되는데, 태양이 밝고 붉은 겁니다. 밝고 붉다는 것 중에서 진정으로 밝은 것을 표현하는 것은 붉은 것이 아니라 흰 겁니다. 그래서 크게 희대는 뜻을 가졌던 암자라는 것은 벌써 이분이 그런 성향을, 한국 동이족의 기질, 우리 환국과 단국의 기질을 가진 장소에서 이것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전거사라고, 소전거사에게서 책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소전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것을 전해준 분이 어떤 분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전거사가 뭐냐면, 여기서 소전거사한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소전은, 소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소자는 희단 뜻입니다. 백입니다, 백. 예, 희단 뜻입니다. 이 백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백자를 가만히 보면 이게 삐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 위에가 이 삐칠 별이잖아요. 이렇게 삐쳤다는 뜻이잖아요. 그 헥스로, 한 획으로 되어 있는 삐친 별인데, 이 삐쳐서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왔느냐? 이 태양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얘기할 때 희다고 얘기하고 백을 늘 얘기하는 것은 요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들어왔다. 뭐가? 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백자에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 걸 받아들이는 민족이고, 우리가 늘 흰옷을 입었던 것도 바로 여기하고 연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흰옷을 입는 거가 일부 남아있는데, 상을 당했을 때 흰옷을 입죠. 예, 그것이 바로 소복이라 그래서 칠소자입니다. 하얀 옷입니다. 예. 이거 같이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 소자는. 그 다음에 이 전자를 또 풀어보면, 이 전자는 사람 인자의 모든 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인을 얘기하다, 한민족을 얘기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련을 하는 민족이었고, 수련, 수행하는 것이 국가 통치의 이념, 그 다음에 세상을 이해하는 큰 원리로서 받아들였던 것이 늘 그 수련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완전하다. 이것은 수련을 통해서 득도하거나, 그 다음에 불교 쪽으로도 같은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열반도 같은 뜻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전거사한테서 받았다는 것은 우리 민족적인 기질을 이미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 북부여기를 저술하신 휴회거사 범장한테 이것을 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태소함은 크게 희단 뜻이고, 소전거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한민족적인 요소를 가진 그 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완성된, 수행된, 그러니까 결국은 한민족 전체를, 정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여기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부여의 출발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부여는 언제 처음으로 출발을 했느냐?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북부여의 출발은 단군 왕검 때 처음으로 생깁니다. 그때 뭐냐면, 부여에 단군 왕검이 4아들이 있었습니다. 4아들.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태자 부루입니다. 부루. 부루태자입니다. 부루태자가 2세 단군이 됩니다. 단군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태자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2세 단군이 되고, 단군 왕검 2세가 부루 왕검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소로 고리국이라고, 여러분들, 고리국. 고리국 그러면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는, 우리가 백이숙제 얘기하고 그랬을 때 이 고리국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 고리라는 뜻은 고구려라는 뜻도 있고, 고려라는 뜻도 있고, 구리라는 뜻도 있고, 다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고리국의 제후가 됩니다. 예. 제후로 봉해지고, 그 다음에 셋째는 부인데, 진번국. 우리가 고조선 통치,
환국과 단국과 고조선을 얘기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삼한체제에 의해서 유지가 됐다. 단군이 있었고 부단군 둘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단군은 진한이고 그 다음에 부단군은 번한과 마한인데 거기에 그 중에 진번국으로 왕이 이제 봉해졌다는 거고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요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부여입니다. 그래서 초대 왕건 막내 왕자가 아사달 서쪽에다가 녹산이라는 곳에서 제후로 봉해졌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부여란 이름이 뜻이 나오는 겁니다. 원시 부여의 출발. 부여의 출발은 네 번째 아들. 단군왕검의 네 번째 아들이 부여인데 그 부여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부여란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여란 이름은 단군왕검 때 이미 있었고 그 네 번째 아들이 그 한 나라를 이끌어 갔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부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부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여라는 이름에 이제 몇 번인지 변화가 옵니다. 첫 번째는 부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넷째 아들, 단군함의 넷째 아들이 통치한 제후국으로서의 부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한번 바뀌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삼한체제, 고조선 체제를 전체를 얘기하다 보면은 크게 세 번의 체제가 바뀝니다. 첫 번째는 단군왕검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삼한체제에서 삼조선 체제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한, 진한, 번한이라는 그 체제에 의해서 삼한체제가 유지되었다가 이것이 나라 이름으로 독립을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한, 마한, 번한이 있었을 때는 단군, 그러니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부단군 말고 그 단군이 모든 걸 통치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면 되는데 삼조선 체제로 바뀌면서 22세 때 바뀌는데 색불로 단군 때 삼조선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독립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큰 변혁이 옵니다. 그게 44세 단군 때인데 구물 단군 때입니다. 이때는 도읍지도 이제 옮겼는데 중요한 거는 삼조선 체제가 같이 유지가 되지만 같은 삼조선 체제인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군권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부단군들도 독립을 하게 돼서 완전히 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삼한을 얘기할 때 마한, 진한, 변한, 그 막조선, 번조선, 진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조선 체제 모두가 완전 독립을 해서 군권까지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때는 그 고조선의 전체 통치를 이끌어 나가는 통치자가 없이 세 나라로 쪼개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44세 구물단군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조선이 망하게 되는데, 패망하게 되는데, 이때가 47세 고열가 단군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부의 건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북부여를 건국한 분은 해모수입니다. 그 다음에 북부여가 결국 고구려에 전시되게 되는 과정은 여기 지금 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군조선의 종말에 대해서는 제가 단군세기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그 설명을 드려야지 이 북부여기를 제가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단군, 그러니까 47분의 단군이 있었다가 마지막 단군이 47세 고열가 단군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란에 의해서 쫓겨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해모수 단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북부여의 단군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건데, 근데 이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단고기에는 기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입산수도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등선했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등선은 신선으로 갔다는 거죠. 우리는 신선 사상이 가장 기본이라고 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한민족을 이야기할 때 신선은 수행을 해서 완성된 사람의 몸을 다 쓰고 버리고 나서 영체가 갈 수 있는 곳을 우리는 신선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고열가 단군이 입산수도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임금께서 마침내 죄를 버리고,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수도하며 선인이 되셨다, 이렇게 환단고기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산수도와 등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고주선이 망하고 해모수에 의해서 새로운 통치체제인 북부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해모수 등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모수가 등장을 하게 되느냐, 고열과 단군이 어떻게 해서 쫓겨나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건 환단국에 나와 있는 단군세기편에서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47세 고열과 단군께서, 마지막 단군이시죠, 마침내 죄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수도하며 선인이 되셨다. 이때가 기원전 238년 전이라고. 여러분들은 그거는 서양사나 중국사를 이해할 때 그거 대비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기원전 238년입니다. 이에 오가가 6년 동안 국사를 공동으로 집행했다. 이에 앞서 종실인 대해모수께서, 대자가 붙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벌써 이미 실권을 잡았다고 보면 됩니다. 대해모수께서 은밀히 수유국과 약속을 하고 옛도읍지 백악산을 습격했다고 나옵니다. 점거한 뒤에 점거했다고 나옵니다. 스스로 천왕랑이라 칭하셨다.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강자임을 선언한 겁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두 해모수의 명을 따랐다. 절대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해모수께서 모든 장수를 봉하면서 수유후 기비를 승급시켜 번주선 왕으로 삼아 상하운장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해모수께서 태어난 고향이므로 북부여를 또한 고구려라고도 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제의를 버리고 왕의 자리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를 한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선이 되었다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가 공백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리가 공백이 된 자리를 누가 유지를 했느냐? 늘 고주선을 통치하는 정치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오가입니다. 오가. 소, 말, 양, 개, 닭은 아니죠. 예. 그렇게 해서 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축의 이름을 딴 그 오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되시리라 봅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집단 운영 체제를 유지를 한 겁니다. 6년 동안이나. 아주 6년 동안이나 국가 통치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집단 운영 체제에 의해서 유지가 된 거예요. 단군이 자리를 비워버리니까 밑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참모진이고 운영하는 그 집단에서 6년 동안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바로 종실, 누구의 종실? 고열과 단군의 종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군 그 집안의 같은 혈족이죠. 그 혈족인 해모수가 수유국과 약속을 하고 백악산을 습격하고 점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점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칭하기를 천왕랑이라고 한 겁니다. 천왕랑이라는 거는, 왕자가 벌써 들어갔다는 거는 이미 나는 권력을 가지고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선언한 겁니다. 천왕랑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힘의 영향을 받아서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때 이미 장수를 봉하게 됩니다. 군권을 가지고 벌써 지역의 장군들을 벌써 누구는 누구 어디 명을 해서 다 이미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수유기비라는 건 사람 이름인데, 번조선 왕, 이분을 번조선에 있었던 그 같은 것도 종실의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그분이 번조선 왕으로, 이번에는 고조선의 종말과 북부여를 개혁하게 된 해모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출발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북부여를 개국한 분이 해모수입니다. 해모수와 그 고열과 단군, 그러니까 단군조선의 마지막 47세 단군인 그분이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입산 수도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과 해모수가 등장하는 장면에 대해서, 북부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세 고열과 단군, 마지막 단군입니다. 마침내 제의를 버리고,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수도하며 선인이 되셨다. 이때가 기원전 238년입니다. 이에 오가가 6년 동안 국사를 공동으로 집행했다. 이에 앞서 종실인
대해모수께서 은밀히 수유국과 약속을 하고 옛 도읍지 백악산을 습격하여 점거한 뒤에 스스로 천왕랑이라 칭하셨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두 해모수의 명을 따랐다. 이때 해모수께서 모든 장수를 봉하면서 수유희 기비를 승급시켜 번조선 왕으로 삼아 상하운정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해모수께서 태어난 고향이므로 북부여를 또한 고구려라고도 불렀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을 얘기할 때, 근데 한민족의 건국 이념과 통치 이념은 늘 똑같습니다. 수련을 하고 선수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수련하는 내용, 그 다음에 세상의 자연의 우주의 원리, 자연의 원리를 이 몸과 일치시키는 그 훈련이 결국은 수련인데, 이 수련하는 방법이 국가 건국 이념과 통치 이념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도 마지막 고열과 단군 마지막 단군께서 왕의 자리를 버리고 그만둘 때도 산으로 들어가 선인이 되셨다고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입산수도 등선, 신선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왕이 자리를 비니까 마지막 단군께서 나는 왕을 못하겠다라고 떠나버리니까 그 빈자리를 공동 운영 체제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는 오가가 무려 6년 동안이나 국사를 공동으로 집행했다. 공동 지배 체제를 가진 거죠. 이때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시끄러웠을 거 아닙니까? 아주 시끄럽고 복잡한 관계에 있었을 때 이때 대해모수가 출현하게 되는데, 그때 출현 장면을 여기다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일단 대자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자가 붙어 있다는 거가 여기 보시면 대해모수라고 되어 있는데, 대해모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가 벌써 국권을 가지고 있었고 힘이 강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유국과 약속을 하고 옛 도읍지 백악산을 습격 점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긍정적으로 저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백악산을 습격 점거했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쿠데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천왕랑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을 점거를 해서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해모수의 명을 따랐다. 그 힘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때 해모수께서 모든 장수를 봉하면서 수유희 기비를 승급시켜 번주선 왕으로 삼아 상하운정을 지키겠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미 어떤 자리에 있었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수를 봉했다고 나왔습니다. 군권을 갖는 건 모든 권한을 갖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장수를 봉했다는 거, 그러니까 장군을 어떤 자리에 그 군권이 최고인데 그걸 앉혔다는 거는 뭐 절대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번조선 왕,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한 진한 번한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번조선의 왕까지 임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벌써 이미 한 거예요. 수유희 기비라는 분을. 번조선의 74번째 왕의 자손인데 그분을 번조선 왕으로 이미 인정을 할 정도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겁니다. 해모수께서 태어난 고향이므로 어디 가요? 백악산 이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북부여를 또한 고구려라고도 했다. 북부여와 고구려는 같은 명칭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미 이때부터 출발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부역이 이제 상인데, 이 북부역이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부역이 상과 북부역이 하로 나눠져 있는데, 북부역이 상은 이렇게 5대가 나와져 있습니다. 해모수가 시주죠. 두 번째가 모수리 단군, 세 번째가 고해사 단군, 네 번째가 고우르 단군, 이 4세까지가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정통성으로 이어지는데, 요때 다시 또 힘을 가진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요때는 북부여의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단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되는 건데, 우리는 이런 체제의 고주선 체제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대 단군 때는 삼한 체제였고 22세 때는 삼조선 체제였는데, 이때는
나라가 세 나라로 쪼개져 있었고, 그래도 쪼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는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단군과 부단군 체제에 의해서. 44세 단군 때는 이미 완전히 나눠져서, 이때는 북부여라는 이름으로도 출발을 하지만 이때는 이미 세 나라로 완전 분리가 돼서 독립국가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장면이 북부여기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여기다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전체를 한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조 단군 해모수 제45년. 임술원년, 그러니까 여기서 임술원년이라는 건 임술년의 원년이라는 겁니다. 단군 이분이 즉위한 원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년 단제께서 여기서는 제라고 나왔더라고요. 다른 데는 제라고 나와 있는 곳이 없는데 북부여기에서는 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제라고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단제께서 자태가 용명하게 빛나시니 신과 같은 눈빛을 사람을 꿰뚫어 바라보면 과연 천황랑이라 할 만하였다. 극천층을 아주 극히 띄운 거죠. 나이 23세에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23살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는 47세 단군 고열과 단군 57년으로 임술년 4월 8일이다. 웅심산에 의지하여 궁시를 남빈에 쌓았다. 그 위치지. 오호관을 쓰시고 용광검을 차시며 오륜교를 타셨다. 따르는 종자 500인과 함께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저녁엔 하늘로 오르시더니 이에 이르러 즉위하셨다. 이건 여러분들이 굳이 뭐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 역사는 역사서의 의미가 있었고 그 당시의 역사 기술 방법과 현재의 기술 방법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랐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거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오관을 썼다. 용광검을 찼다. 오륜거를 타셨던데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은 오관입니다. 오관은 뭐냐면 까마귀 그 날개 깃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럼 까마귀는 뭐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까마귀? 한민족을 얘기할 때 우리는 광명민족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광명민족인 이유가 태양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태양을 숭상했기 때문에 광명민족이 되는 건데 거기에는 핵심 중간 역할 태양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 상징적인 동물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까마귀였습니다. 세 발 달린 까마귀입니다. 셋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제 전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이 까마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까마귀가 과연 그 당시에 지금 유물에서는 과연 나올까? 또 현재 있느냐? 그건 제가 우리나라 그 만주 쪽 일대와 저 서안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놀랍게도 많은 곳에서 까마귀를 그려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의 국조가 까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축구협회 그 상징물이 까마귀로 되어 있습니다. 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다 우리하고 연결되는 지점에서 있는데 우리는 버렸고 그들은 챙겨서 그것을 자기네 민족적인 상징으로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것도 까마귀입니다. 세 발이 달렸습니다. 하나, 둘, 셋. 그죠? 까마귀고. 이게 모자인데, 여기에 요 모양이 바로 요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삼조구입니다. 이것도. 사진은 흐리게 나왔지만, 삼조구. 삼조구가 지금 출토된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저는 그 오호관이 좀 전에 봤던 그 장면들하고 이것도 이게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갖는데 그건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걸 확증적으로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시조단군 해모수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개해 2년, 즉위 2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2년에 즉위 2년 2해 3월 16일 하늘에 제사하고 연후의 법을 제정하더니 오과의 병력을 나누어 배치하여 밭가라 자급자족함으로써 뜻밖의 일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기사 8년, 즉위 8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사년, 즉위 8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제께서 무리를 이끌고 가서 옛 도읍의 오가들을 회유하시니 마침내 공화의 정치를 철폐하게 되었다. 이에 만백성들이 추대하여 단군이 되었다. 겨울 10월에 공양태무의 법을 세워 사람을 가르치면 반드시 태교부터 실시하도록 하였다.
임신 11년 북막의 주장 산지갱육의 영주를 습격하여 순사 목원 등을 죽이고 크게 약탈질하고 돌아갔다. 여기에서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제가 강역에 대한 얘기는 또 여기 이 자리에서는 제가 계속 자제를 해왔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걸 갖다가 아주 크게 잡다 보면 동아시아 대륙 전체가 결국은 우리의 영향권에 있었고 우리 거라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워온 걸로 보면 이 산동반도 그 좌측으로는 모든 것이 중국 거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너무나 강하게 충돌되고 너무나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강역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건 입니다. 해모수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공화 정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정권을 잡음으로 해서 오가의 무리가 6년 동안 집정했다고 얘기 나왔죠. 그것을 철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공동 집정 체제에 의해서 공동 운영 체제를 철폐를 하고, 공화 정치가 바로 그거잖아요. 철폐를 하고 해모수가 단군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잡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때 우리 태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태교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이때 이미 아주 오래전에 단군 시대에 태교 교육이 국가적으로 시행이 됐었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진짜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속 이어져서 해모수 단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북부여기를 설명하다 보면 해모수 단군과 고두막한 두 분이 거의 절대 영향을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다른 단군분들은 기록이 상당히 약소화되어 있습니다. 경진 19년, 그러니까 해모수 단군이 즉위한 19년, 기비가 죽으니 아들 기준을 아비의 뒤를 이어, 기비 기준, 여러분들이 그냥 느낌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비가 죽으니 아들 기준을 아비의 뒤를 이어 번조선의 왕으로 봉하였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 조금 나오는데 전혀 내용은 반대가 됩니다. 관리를 보내 병사를 감독하고 연나라를 대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였다. 연나라는 장수 진계를 파견하여 우리 서쪽 변두리 땅을 침략하더니 만번 안에 이르러 국경으로 삼게 하였다. 그러니까 즉위 20년 신사년에 명을 내려서 백악산 아사달에서 하늘의 제사 지내도록 하시고 7월 새로운 궁궐 366관을 지어 이름하여 천안궁이라 하였다. 개미 22년 창해 역사 영웅성이 한나라 사람 장량과 함께 진나라 왕정을 방랑사에서 진왕정을 저격하였으나 빗나가 수레를 마쳤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궁궐이 366관을 줬다는 거. 왜 366관? 우리 365일 그 날짜를 정확하게 이미 이때 했고, 왜 그럼 366관이냐? 여러분들이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윤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평균이 366쪽으로 가게 됩니다. 365일이 조금 넘습니다. 그때도 정확하게 이미 날짜의 개념이 잡혀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365일이 아니라 며칠 지나가는 거 있으니까 그 366관. 이미 이때의 궁의 체제, 그 왕조의 체제, 그러니까 그 종묘 체제가, 종묘 사직 여러분들 아시죠? 종묘 사직의 체제가 이미 이때는 완성이 돼서 366관을, 이때는 이거 잠시 지은 겁니다. 국가가 완전히 장악되고 안정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북부여 체제가 이미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여기서 20년 된 겁니다. 20년. 20년이 됐을 때 이미 366관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이 그 당시에도 강력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것을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시주당군 해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임신 31년, 이것도 즉위 31년, 진승이 군대를 일으키니 진나라 사람들이 크게 어지러웠다. 이에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의 백성들이 도망해서 번조선에 귀순하는 자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 이들을 상하의 운장에 갈라 살게 하고 장군을 파견시켜 감독하게 하였다. 즉위 38년 연나라의 노관이 다시금 요동의 옛 성터를 수리하고 동쪽은 폐수로서 경계선을 삼으니 폐수는 곧 오늘의 난하, 조하다.
병호 45년 연나라의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로 망명을 했습니다. 흉노로 망명하니 그의 무리인 위만, 많이 들어보신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망명을 요구했으나 단제께서는 이를 허락치 않으셨다. 단제께서는 병으로 인해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망명을 신청했는데 그걸 받아줄까 말까 하는데 병으로 인해서 결정을 못 내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병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결정하기 아주 난감한 상황이 분명히 왔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번조선 왕 기준이, 여기 기준이 나옵니다. 그죠? 좀 전에도 기준 나왔었죠. 번조선 왕 기준이 크게 실수하여 마침내 위만을 박사로 모시고, 박사가 이제 어떤 그 직위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사로 모시고 상하 운장을 떼어서 위만에게 봉해 주었다. 그러니까 진조선, 진정한 단군이 이걸 준 것이 아니라 번조선의 왕, 마한 진한 번한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조선, 진조선, 번조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부단군 체제에 있었던 왕이 위만에게 땅을 떼어서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하고는 너무나 다른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굳이 드릴 필요가 없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역사는 당연히 왜곡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는 건, 누구나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닌 것을 바꾸어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이 역사는 그래서 왜곡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일기장도 왜곡이 됩니다. 자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건 일기장에도 적지 않는 것이 사람의 심성입니다. 더구나 역사 기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가치관에 의해서, 역사관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때 이제 단군이 사망하시고, 이제 모수리 단군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2세 단군, 모수리 단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환단곡에 나와 있는 문 그대로 다시 읽겠습니다. 2세 단군, 모수리 단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미 원년, 그러니까 즉위한 첫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번조선 왕은 오랫동안 수위에 있으면서 항상 많은 복을 심어 백성들이 매우 풍부하였다. 뒤에 떠들이 도적들에게 패하여 망한 뒤 바다로 들어가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오가의 무리들은 대장군 탁을 받들어 모두 함께 산을 넘어 월지에 이르러 나라를 세웠다. 월지는 탁이 태어난 고향이니 이를 가리켜 중마한이라 한다. 이에 이르러 변, 진안의 두 한도 역시 각각 자기들이 받았던 땅 100리를 가지고 수도도 정하고 나름대로 나라 이름을 정했는데 모두 마한의 정령의 다스림을 따르며 세세토록 배반하는 일이 없었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고조선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죠? 고조선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부여가 출발을 했고, 그럼 나머지 북부여는 출발을 했지만 북부여가 진조선을 이어서 출발했다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한다면 그 내용은, 그런 내용, 자세한 내용은 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막조선과 번조선의 왕은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체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있는 겁니다. 거기다 제후국들도 있고, 아주 이 전체가, 이 동북아가 엄청난 그 해울이 정치적인 정변에 의해서 큰 변화를 이루고 있을 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변한과 진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조선과 막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두 한, 이 두 나라도, 한이잖아요. 진한과 변한이니까 두 한도, 두 나라도, 두 왕도. 한이라는 뜻은 우리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수도도 정하고, 수도도 별도로 정한 거예요. 여기는 내 수도다. 그러니까 완전 독립체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주 복잡하게 여러 나라가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쩌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있죠. 춘추시대와 전국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하고 또 여기도 같이 맞물려 있는 시대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너도 나도 나라를 세우고 너도 나도 내가 최고라고 힘을 쓸 때입니다. 예, 계속 이어집니다. 무신 2년 단제께서 상장 연타발을 파견하여, 연타발 이거 여러분들 연속극에서 들어보신 이름이 나올 겁니다. 파견하여 평양에 성책을 설치하고 도적대와 위만의 무리에게 대비케 했다. 이에 위만도 역시 실직을 느꼈던지 다시는 침범하지 않았다. 기후 3년 해성을 평양도에 속하게 하고는 황제의 동생 고진을 시켜, 고진도 여러분들
연속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에서 읽을 수 있는 분입니다. 연타발 고진. 중부여 일대가 모두 복종하니 그들에게 양곡을 풀어주어 구제하였다. 겨울 10월, 그러니까 즉위 3년 10월 경향분수의 법을 세웠으니 서울도성은 곧 천황이 직접 수비를 총괄하며 지방은 네 갈래로 나누어 군대를 주둔하도록 하니 마치 윷놀이에서 용도의 싸움을 보고 그 변화를 아는 것과 같았다. 이 윷놀이는 이미 이전에도 윷놀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윷놀이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고 이 시대 이전에 벌써 윷놀이에 대한 기록을 제가 설명한 드린 적이 있었으니까 아주 오래된 우리의 전통 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만한 내용은 없는데 분명하게 상징적인 인물들이 여기 나온다는 거. 황제의 동생이 고진이고 그다음에 상장. 그러니까 이제 장군이 있는데 상장군 뭐 이런 중장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타발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